베트남 썸요? 요로? 아, 시간 잘 갑니다. 빼고는 벌써 나가면 찜통이고. 올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6월 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한국 방송 기준으로 아스날하고 파리 생제르맹하고 지금 1대1로 무승부 상태에서 연장전 후반전 진행 중계를 하고 있어요. 아직 1대1로 비기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파리 생제르맹에 PK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봐도 그 아스날 선수가 이렇게 팔을 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아스날 선수가 팔을 낀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한 차례 있었고, 지금 이제 녹음하느라고 잠시 중단을 축구 뭐 PK 제가 보기에 승부차기 갈 것 같아서. 한국에 중계하는 게 녹화인가요? 한국에 중계하는 게 녹화 같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좀 싸게 중계하려고 녹화로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먼저 올라오는. 근데 그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중계하는 게 녹화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팀을 뒤쪽으로 하고 인기 없는 팀은 앞쪽으로 하고 뭐 그래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EPL 성적, 올 한해 EPL 성적을 봤을 때 잠깐 정리를 좀 해보자. 한마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스날이 20 몇 년 만에, 22년 만에 뭐 우승을 했다고. 무패 우승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했다고. 22년 만에 대단하죠. 그리고 맨시티가 2등을 했고, 펩 거르디엘라 감독이 이제 사임을 했고, 그리고 맨유는 우여곡절 끝에 챔스에 다시 복귀를 했고, 맨유가 좀 걱정이었죠. 아모림이 워낙 개판을 쳐놔가지고. 어떤 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어시스트 1등을 했다는 거. 확실히 요번에 맨유는 확실히 뭐가 좋아졌냐면 골 결정력이 좋아졌다. 원샷 원킬 복능. 그런 게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찬스를 많이 날렸었는데 그런 게 많이 좋아졌고, 뭐 캐릭 감독이 뭐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뭐 하나도 못하진 않았어요. 그죠? 캐릭 감독이 잘했다고 보고 선수들을 잘 지도하고 관리를 잘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단주라면, 글쎄, 저는 구단주라면 캐릭 감독을 선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새로운 감독. 근데 구하다 보면 못 구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예전에 솔사르 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캐릭 감독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 힌지 감독, 그 사람이 좀 좋아 보이던데, 근데 거기 바르셀로나하고 계약을 길게 했다 하더군요. 그런 거야 뭐 위약금 물어주고 데리고 올 수도 있죠. 음. 어쨌든 맨유를 좀 더 안정화시키려고 챔스 상위권까지 올려놓으려면 캐릭 감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경험 있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리버풀이 간신히 이제 이름을 올렸고, 아스톤 빌라는 솔직히 아스톤 빌라가 좀 중위권이었는데 요 근래에는 유로파 우승을 했죠. 최근에 아스톤 빌라가 또 유로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본머스까지 챔스 가나요? 저게 아니, 예전에 룰이 어떻게 됐더라? 그냥 그러니까 6등을 했을 때 챔스를 가죠, 그죠? 그냥 저러면 그냥 챔스권 하나가 날아가나, 밀리는지 날아가는지 아주 잘 생각하 정확하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음, 만약에 간다면 요번에도 다음에도 한 10등까지는 컨퍼런스까지 가겠네요, 그죠? 첼시가 만약에 첼시 못했죠. 맨시티가 FA컵 우승하지 않았나? 첼시는 잘하면 컨퍼런스 예선 해가지고 그 감독 레알 감독 온다면서요, 그죠?
근데 그 감독은 딱 정해져서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좀 정해 놓고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 유연성 없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 딱 설계도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리버풀 친구하고 만나겠네. 자기 제자 리버풀에 가 있는 자기 제자하고 뭐 여기서 만나겠네. 그리고 뭐 특이한 건 뉴캐슬은 이제 챔스 못 가고 토트넘이 한 골로 강등을 면했구만요. 그죠? 저는 웨스트햄을 응원했었는데 우리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이 강등권에 있다는 강등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저게 토트넘은 저는 최소한 한 시즌 두 시즌 이내에 강등될 것 같아요. 여기 웨스트햄, 번리, 울버햄튼 저런 팀들이 그 보여줬던 패턴이 있거든요. 계속 하위권에 맴돌고 못 치고 못 올라가고 계속 하위권 강등권에서 간들간들간들 하다가 지금부터 강등되잖아요. 그죠? 음,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쿠냐를 맨유가 빼와서 빼오는 바람에 강등됐다고 봐야죠. 그죠? 쿠냐가 아무래도 큰 에이스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죠? 쿠냐가 맨유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웨스트햄하고 번리는 저게 번리는 뭐 왔다 갔다 하던 팀이라서 그렇고 웨스트햄은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됐었는데 음, 리즈는 또 살아남았네요. 리즈.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소식이 있죠. 라리가에 바르셀로나가 원래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바르셀로나 물론 뭐 레시포드 선수가 임대를 가긴 했지만 풀타임을 뛰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죠? 감독한테 믿음을 못 줬는지 풀타임을 뛰지는 않았어요. 그죠? 거의 뭐 레반도프스키의 백업 정도? 그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여한 게 조금 있나 봐요. 우승을 했네. 음, 레알 마드리드 원래 무관이라면서요. 오랜만에. 나 진짜 레알 마드리드가 유로파에서 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그죠? 레알 마드리드가 유로파 뛰면 대박이네.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겠죠, 그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조작이라도 하겠죠, 그죠? 어,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뭐 챔스급이니까. 근데 요즘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선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레알 마드 지단 시절, 그 시절은 그래도 좀 괜찮은 선수가 많이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선수들이 조금 이래 보면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메시나 호날두처럼 야, 저 선수 나오면 박살 나겠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해볼 만한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죠? 어쨌든 레시포드 선수 이제 챔스 하나 남았어요. 그죠? 메뉴가 계속 저렇게 미끄러지는 바람에 리그 우승은 못했었는데 그래도 라리가가 더 힘들지 않나요? 그죠? 어쨌든 좋은 팀 임대를 가긴 했지만 좋은 뭐 바르셀로나와 전통의 강호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성실하게 잘 임해서 우승을 하는데 기여해서 정말 다행이고 음, 오히려 레시포드 왔는데 분위기 개판됐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죠? 리그 우승이라도 저렇게 넉넉하게 차이가 뭐 세 게임 정도 나나? 저렇게 좀 약간 벌어진 상태로 우승했다는 거. 그거는 참 벨스포트 선수 이제 뭐 끝났다 이런 선수 많이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리그 우승 결정하는 날 그날이 또 그 레알 마드리드라고 게임해서 2대 0으로 이겨서 또 자기가 또 결승골 넣어가지고 또 승기를 확정됐죠. 그런 게 사람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젠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너무 얼마 좋아요, 그죠? 참 그 친구 그리즈만 친구 갑자기 또 생각나. 레시포드 임대 가자마자 우승하는 거 보니까 그리즈만 선수가 또 생각나네. 참 그게 참 우승 못하는 DNA가 있나 봐요. 계속 2등만 하는 옮겨도 2등하고 그런 DNA가 있나 봐요. 일부러 팀원들이 엿먹으라 그런 건지. 음, 좀 잘하는 선수고 좋은 선수인데 그죠? 그리지만 킥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좋은 선수인데 참 좀 그러네요. 그죠? 아무튼 2025년, 2026년 EPL 성적은 뭐 이렇고, 내년에 맨유가 다시 챔스 복귀해서 원래보다 훨씬, 원래 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재정비 잘 해가지고 내년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번 월드컵은 좀 특이하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연합을 해서 월드컵을 하고 있고,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세 개 나라가 섞어서 하나 보다 이랬는데, 야, 멕시코 고지대라는 난제가 하나 생겼네요. 그죠? 지금 우리 선수들 가서 이제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죠? 백두산 꼭대기에서 한라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에서 축구한다 그러니까 놀랍죠. 멕시코 그렇게 고지대였나? 지대 자체가 높은가 봐요. 그죠? 귀가 멍하고 안 들린다던데. 지금 뭐 적응하느라 해먹고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지대 고산병은 이코노미 증후군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철분을 지구 자기장이 당겨서 어 그 뇌로 이제 헤모글로빈을,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철분이 뇌로 가야 되는데 산소를 가지고, 근데 지구 중력이 철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뇌로 산소가 안 가서 뭐 저혈압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구토라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보면 되겠죠. 물구나무를 산다든지 푸시업을 한다든지 매운 걸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좀 좋아지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 선수들 지금 계속 이렇게 직행 같은 거 올라오고 한 명 선수 한 명 한 명씩 뭐 각오라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힘들겠죠. 하기 싫고 집에 가고 싶고 짜증 나고, 그죠? 저도 보는 거 자체도 옛날 군대 갈 때 군대 신교도 생각나가지고 보고 있으면 짜증 나죠. 보는 거 자체도 짜증 나고. 저 매년 4년에 한 번씩 군대 간다고 생각해봐요. 4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군대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저 해외파들은 민방위 그 예비군 안 가겠네. 해외에 있어서 예비군 몰아간다 이래 생각하면 돼. 그래. 그지? 예비군 몰아간다 그래 생각하면 돼. 아무튼 우리 선수들 많이 다쳤던데, 황희범 선수도 뭐 발등이 다쳤다 그러고, 또 몸조리 잘 해서, 홍명보 감독이 뭐 또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에 뭐 그 축구협회 회장 정명규 아저씨도 뭐 사퇴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보면 이렇게 그거 하는 것 같죠. 뭔가 약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홍명보 감독님 뭐 그거 하겠습니까? 월드컵 끝나면 사퇴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감독님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죠? 어쨌든 제가 보기엔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사퇴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월드컵 끝나면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죠? 또다시 그 히딩크 아저씨의 마법과 같은 그런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우리 선수들이 물론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외국 가서 경험도 많이 쌓았고, 그죠? 많은 선수들하고 많은 부딪혀 봤고 지금도 많이 부딪히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선수들의 기량은 훨씬 좋아졌다고 보고, 선수들한테 좀 맡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전술을 짜야 되겠지만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물론 작전은 짜야 되겠죠. 작전은 짜야 되겠지만 선수들한테 좀 자유도를 줘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주는 거 선수들이 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음, 선수들한테 선수들을 믿고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곧 오늘 날짜 이제 해가 뜨면 평가전을 할 텐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조금 공격적으로 가봐 라인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아무튼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멋진 모습, 음, 화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 이번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는 세 가지 종류의 동물로 이루어져 있고, 메이플,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북미산 큰 사슴, 무스라고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성향의 골키퍼랍니다. 여기 빨간색인 게, 빨간색이 아마 캐나다인 것 같고, 그리고 자유, 영어로도 자유군요. 멕시코를 상징하는 제규어, 중간에 있는 거. 제규어로 멕시코의 춤과 전통을 사랑하는 날카로운 스트라이커랍니다. 그리고 미국은 클러치,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모험심 강한 미드필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귀엽네. 역시 그 애니메이션, 그 3D 애니메이션의 나라답게 캐릭터 디자인을 상당히 잘했네요. 그죠? 멋있습니다. 그죠? 저기 그 멕시코는 저거 설표도 들어가나? 제교하고 설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설표, 고지대 살면 설표도 들어가지 않나? 캐릭터 귀엽네요. 음, 잘 만든 것 같고. 지금 뭐, 열기가 뜨겁다고.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이제 표가 너무 비싸다. 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표가. 게임표, 결승전 표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걸 제외하고는 뭐, 물가도 좀 비싸더군요. 표가 티켓이 많이 비싸다는 거 제외하고 뭐, 멕시코가, 그러니까 멕시코가 너무 그런데. 근데 캐나다도 꽤 높지 않나? 캐나다도 잘못 걸리면 로키 300 가지 않나? 캐나다는 평지가 많긴 하죠, 그죠? 산 꼭대기 안 가도 땅이 넓으니까. 음, 어쨌든 멕시코로 오는 팀은 탈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처럼 미리 하경한 나라는 좀 덜 하겠지만, 그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예선을 하고 멕시코로 오는 순간 아마 탈락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죠? 멕시코, 그러니까 예선 통과했는데 멕시코로 배정받았다? 그럼 짐 싸놓는 게 좋습니다. 적응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죠? 우리도 참, 그걸 봤는데, 2등을 하면 LA로 가고, 3등을 하면 휴스턴으로 가고, 1등을 하면 멕시코 시티로 간다 하더군요. 멕시코 시티가 해발 2,400m인가? 백두산 꼭대기에서 축구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적응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 1위로 간다면, 저쪽 저 3등하고 하잖아요. 그죠? 저 1위만 할 수만 있다면, 저 3등이랑 하면서, 어, 그 뭐지, 이쪽으로 계속 멕시코 쪽으로 오게 만들면, 그죠? 멕시코 쪽으로 계속 오게 만들면, 죽죠. 못 뛰죠, 저거. 대가리 터진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나는 처음에는 멕시코의 어떤 높은 게, 그게, 우리한테 불리할 거다. 그렇게 엿먹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응만 잘하면, 우리 행운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그치? 음, 음. 우리 선수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2주 정도, 아직도 한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일 날 첫 게임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늘 뭐, 챔스 끝나면 이제 짐 챙겨서 오겠죠. 그때쯤이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테고, 그죠? 기대를 좀 오히려 해보지 않나. 옛날에 그 청소년 월드컵 4강도 갔었거든, 여기서. 그때도 그랬을 거야, 아마. 곧 지대가 높아가지고 힘들어서 아마 우리가 4강 갔던 것 같아, 그죠?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으니까,
국가대표의 어떤 국가대표로서 어떤 그런 젠틀함, 매너 이런 걸 절대 잊지 말고, 물론 경기장 가서는 화끈하게 해야죠. 그죠? 경기장 가서는 화끈하게 해야 되지만 어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젠틀하게 우리 국가대표들의 선배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는, 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최근에 아시안컵에서 또 다툼도 있었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추스려서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보다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내 고향 축구단이라고 여자, 그러니까 여자 클럽팀 축구인 거죠. 음, 여자 클럽팀 축구원인데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게임을 하기 힘들었나 보죠. 한국의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와서 한국 팀하고 먼저 붙었어요. 지소연 선수하고 소속돼 있는 한국 팀하고 붙었는데 한국 팀이 어 2대1로 졌나? 2대1로 져가지고, 그래서 난 가는 줄 알았어요. 이따 하겠지. 음, 좀 이따 하겠지로 가는 줄 알았더니 며칠 있다가 일본 챔피언하고 그냥 한국에서 해버리대.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북한이 우승을 했어요. 여자 축구단이. 제가 여러 번 제 유튜브에도 여러 번 올렸는데 U17년 U17 월드컵 우승했던 그 친구들 같은데, 그죠? 이 친구들 그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월드컵, 청소년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그 친구들인 것 같아요. 시간을 봤을 때, 아주 기특하고, 북한이긴 하지만 조선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안유진인가요? 그죠? 하여튼 안유진 참, 그죠? 한자 빼라 그러면서 그러더만, 따라하는 건가? 어쨌든 우린 북한 동포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왜 남북은 하나니까요. 그죠? 어쨌든 북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단, 훌륭하게, 저거 너무 멋지더라고.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 마지막 결승골은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마지막 석공은 참 멋있었어요. 팀플레이도 참 잘하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서 더 뿌듯하고, 한국하고 결승에 붙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또 북한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지 않나.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충돌이 좀 있지만 민간 교류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죠? 이런 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군사적 충돌은 또 충돌대로 우리가 또 제압을 해야 되고, 또 스포츠 교류는, 민간 교류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한민족인 거를 어떻게든, 그죠?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스포츠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최근에 삼성그룹의 무리한 노조 조건으로 인해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그죠? 근데 예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분을 달라 그러고 성과금을 무려 45조를 달라고. 근데 그 액수가 희한하게도 이재용 씨 상속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지분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그 액수가 한 45조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과금을 받아서 일단 상속세를 내고 이렇게 나눠서 직원들한테 지급하겠다 이런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끝났네요, 이제. 오늘까지 상속세 12조? 12조 원을 내야 된다 그러던데. 근데 상속을 언제 받는 시점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달라지긴 하죠.
하여튼 뭐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를 그때 11조였는데 1년 연장이 되면서 12조로 늘어났답니다. 근데 저게 딱 그 이종 씨가 원하는 그런 거예요, 액수가. 지분 한 15% 아니면 성과금 저걸로 지분 사면 되니까. 그죠? 저 사람이 딱 원하는 어떻게 노조의 반대잖아요? CEO잖아? 그러니까 경영진인데 임원인데 음, 임원인데 어떻게 노조가 임원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지. 보통 난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사문견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이게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달라 한다면서요. 저렇게 좀 회사 망하죠. 회사 못 버텨낼걸. 음, 뭐 제가 뭐 삼성그룹에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저도 뭐 아이템을 뺏기고 있는 제 걸 무단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삼성이 제 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도 저 안에서 제게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요구하는 로얄티면 저거 다 날라갈 텐데. 음, 그래서 저 처음에 이게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이냐 하면 그때 그 깜보치킨에서 맥주 먹고 치킨하고 치맥 먹고 그, 그 사람 제스랑하고 나와서 막 길거리에서 막 이야기할 때거든. 그때 왜 애플폰이 왜 이렇게 많아 할 때 그때거든. 근데 그때는 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 뭐 이렇게 같이 제스랑도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딱 6개월 정도, 그 10월 달에 에펙이 10월 달이었으니까 딱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노란봉투법 딱 통과되자마자 바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철저하게 계획된 게 아닌가. 물론 시작은 노란봉투법이죠. 그죠? 이거는 헌법하고도 좀 충돌을 하고 있고, 하청까지 본청이 있다 하나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청에도 다 잘라보죠. 물론 하청이 굴러가야 뭐 원청도 굴러가지만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 뭐 그냥 잘라보죠. 그 지금 다 해고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 뭐 하청 직원이잖아요. 뭐 저런 애들 잘라보지. 다 해고시켜버리지.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 이거 자체가 병신 같은 법이다 이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든 법이다.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양쪽이 싸우게 만드는, 그죠? 음, 오히려 예전에 쌍용 자동차 그 과격 노조를 옹호하는 음? 그런 이상한 법을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있고, 음? 지금 또 지금 지자체 선거 기간이죠. 오늘 부지아 투표 마지막 날인데 본인들은 자체적으로 22%뭐 정도 나왔다고, 22.2% 나왔다고. 목표가 37%였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어 김민석 총리의 목표는 37%인가 그랬어요. 지금 22.2% 나왔는데 사전선거 끝났잖아요. 만약에 저게 민주당 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총 투표가 한 60% 나오면 4대 1로 이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죠? 뭐 전라도 쪽은 민주당이 뭐 거의 대부분 무투표 당선이라며요. 그죠? 그러면 서울 경기도 다 작살 난다는 얘기인데, 그죠? 어자 C자 역시자 된다는 얘기잖아. 기역자 F 역F 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은 아무도 안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이 드나 봐요. 그죠?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나 보죠. 그죠? 아무튼 아직도 노사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서로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보다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원만한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대중 정부 빅딜 사업. 여기는 뭐 AI AI 검색해 구글 AI 검색해 보면 이제 나오는데 뭐 그렇게 뭐 빅딜,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줘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때 이제 LG 반도체가 있었죠. LG가 반도체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LG는 전자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반도체가 지금처럼 뭐 AI 반도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라디오 만들고 TV 만들고 회로를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세탁을 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컴퓨터 초기 수준. 윈도우 98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현대가 대북 사업을 한다고.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였댔으니까 금강산 관광하고 이제 뭐 호텔도 짓고 유람선 관광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현대전 LG한테 너 반도체 돈 되니까 현대 줘라 이래 버린 거죠. 음. 그러면서 현대에서 현대 후계자가 있었어요. 셋째. 정말 그 정주영 회장님하고 닮은 셋째 회장님이 있었는데 그 노란자를 그 집 현대 가문이 그게 많잖아요. 형제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정경 회장님 나눠줬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후계자한테 준 거는 이제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돈 안 되는 알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금강산 관광하다가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줄 막히고 사업은 안 되고 이문이 안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자기 사옥에서 아침에.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뭐 최근에 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도 있었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죽었어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가 자살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SK LG 그때 당시 이제 현대반도체였죠. 현대전자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램도 만들고 컴퓨터 모니터도 만들고 이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SK로 사업을 넘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음, 그때 많이 망했죠. 대우도 망했고, 대우그룹도 망했고, LG는 망하진 않았는데, LG는 그 창업주, 그때 반도체 관리하던, 경영하던 그분은 좀 화병으로 뭐 알아 누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논란이었죠. 그때 당시. 음, 음. 요때 아마 삼성이 그 삼성 상용차를 접었을 거예요. 삼성 상용차 야무진이라고 대구에 자동차 공장 만들었다가 접었을 거예요, 아마.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음, 그때는 회사들이 경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약간 독과점 같지만, 그때는 회사들이 이렇게 막 좀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많이 있었어요. 좀 큰 대기업이. 근데 이 빅딜 하고 나서 조금 이상하게 바뀌었죠. 약간 독점 구조로 몇몇 회사에 한 10개 회사의 독점 구조로 바뀌었죠. 아무튼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김대중 정부의 빅딜 사업이라고. 음, 가덕도의 진실은 제가 예전에 가덕도 사건 뉴스로 봤을 때는 분명히 뒤쪽에서 와서 찔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파랑색 무슨 왕관을 쓰고 있는 종이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달려들어서 찍었다고 영상이 새로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 그죠? 뒤에서 찌른 게 맞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킬러라면 뒤에서 찍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눈에 띄는 복장을 한 사람이, 다가오면 보통 좀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을 텐데. 그죠? 뭐가 진실인지. 그 사건 영상도 이상하게 만드네요. 그죠? 음, 아무튼 가덕도 사건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가 아닌가. 슬기로운 의대 생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기준 지방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7년부터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이 이 이 인원을 저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죠. 응?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그 수많은 환자들 수술 못 해 가지고 다 죽여 놓고 이제 와서 똑같은 걸 하겠다고. 응? 심지어 이 제안은 제가 아이디어 낸 건데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 제가 아이디어 낸 건 어떤 거였냐면 제 유튜브에도 올려 놨습니다. 그 목포하고 안동하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뉴스만 나왔을 테니까 서울 분들 잘 모르시겠죠. 목포하고 안동하고 의대를 만들자 그래. 그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의대 정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목포하고 안동하고 심지어 그거는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목포는. 목포하고 안동하고 그 병원을 하나 더 만든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게 있잖아요. TO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가서 누가 수업을 할 것이며 의대를 뭐 그럼 재원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재원은 있대. 목포는 돈은 확보해 놨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하지 마라 그랬죠. 그 온갖 난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뉴스를 얼마나 떠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학생들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사표 쓰고 나가 버리고 학생들 다 퇴학당하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하면 해놔 놓고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욕먹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욕먹는 거는 100%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이 사회를 유지 관리하는 공공의료가 안 되는데, 공공보건이 안 되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됩니까? 어쨌든 좋게 그 의견을 모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봐요. 적어도 없으니까 지원하잖아요.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어? 미, 네, 욕도 아깝다. 진짜 욕도 아까워요. 음, 이거는 확실히 어, 지역 학생들,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을 어쨌든 잘 선발을 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뽑지 말고 지역, 지역, 지역에 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복사할 수 있고 뭐 몇 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야구 선수들 FA 계약하잖아요. 그죠? 뭐 한 10년, 7년 하면 풀이 되고 뭐 프리 에이전트가 FA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지금 지역 공중보건이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그죠? 이런 거는 어느 뭐 여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어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시설 확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제발 그런 그 의학대학원 제2의 그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상적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요. 그죠? 음. 대변과 몸 상태? 음. 제가 며칠 전에 그 누가 독극물 테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회복하면서 느낀 건데 그럼 변을 설사를 왜 할까?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럼 우리가 변이 그렇게 물처럼 나오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나? 뭔가 강력한 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녹여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독극물도 일종의 강한 산성이 아닌가. 음, 음. 그 부동액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면 어 강한 산성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내장이나 이런 걸 다 녹여서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아팠거든요. 위염 생긴 것처럼. 왜 몸 피부에도 엠선 뿌린 것처럼 그렇게 따끔따끔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그 설사를 하면 내 몸이 강한 산성이다. 그죠? 그리고 변이 좀 묽다. 그러면 약한 산성? 만약에 그 황변, 건강한 환병에 이렇게 길게 나온다. 그러면 중성. 그 변비는 제가 보기엔
약알칼리, 단단한 변은 강한 알칼리. 돌덩어리 같은 변 있죠. 그죠? 돌덩어리 변 같은 거 아시죠? 항문을 막 째면서 치질 걸리는, 항문을 막 찢으면서 나오는 그런 변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철분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철분이 이렇게 변에 이렇게 묻었는데 철광석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딱딱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억지로 넣으면 항문 끝을 이렇게 살짝 째면서 나오죠. 핥히면서 칼같이. 그런 게 이제 단단한 변, 강한 알칼리성. 그죠? 그럼 단단한 변에서 묽은 변으로 변하는 거는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넘어가는, 음, 그러니까 변이 처음에는 단단했다가 나중에 설사같이 이렇게 나오는 변. 그러면 몸이 처음에는 알칼리성이었다가 이제 산성 음식물을 먹어서 이제 변이 산성으로 의해서 녹아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이걸 제가 왜 했냐? 소변으로 여러분들 왜 건강검진 받을 때 조그만 종이 같은 거에다가 왜 소변 묻히라고 주는 조그만 스틱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내 몸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소변 검사하면. 그 리트머스 종이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강한 산성이면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먹어야 되겠죠. 락스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강한 산성이라고 락스 먹긴 그렇잖아. 먹었을 때 몸이 좀 덜 상하는 것 중에 좀 강한 산성이 뭘까? 포카리 스웨트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제가 먹어봤어요. 독극물 테러 당하고 실제로 설사 계속 나고 이래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를 한 20리터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이게 엄청 독한 거였나 봐요. 그 염산을 그럼 20리터를 마셨다는 얘긴데, 염산에 20리터고만 먹는 그런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란 얘긴데, 그죠? 다 녹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동액을 그렇게 독하게 만들 필요는 있나? 좀 그러네, 그죠? 부동액을 왜 그렇게 독하게 만들었지? 하여튼 포카리 스웨트 20리터 정도 먹어야 될 정도, 그 정도로 강력한 산성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매실이 알칼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글쎄요. 저는 포카리 스웨트가 좀 더 신뢰가 가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변만 봐도, 그러니까 뱀같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성인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변이 이렇게 길게 뱀같이 나오면 그 중성, 그때 몸 정상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변이 좀 묽다 그러면 알칼리성 포카리 스웨트 드시면 되고, 본인이 변비가 좀 심하다 그러면 산성이니까 식초 드시면 되고, 그죠? 아주 간단하게 대변만 봐도 자신의 몸 상태와 현재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다 줬어.